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이다. 세네카의 한 줄 명언으로 7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는데요. 감사 스마일도 용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부터 이제 용기를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 스마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스님들도 제가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더워.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라고, 이 짤.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그제보다 어제가 더 더운 것 같고, 아마 오늘, 내일 정말 무더울 것 같은데, 물론 여름이니까 더운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너무 덥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의 개인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 특히 주말에 좀 시원하게 좀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 감사 스마일은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아무튼 이번 주도 덥다고 하니까 각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지금 상승폭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황을 보면 7월 21일 기준으로 일단 조금 상승이 일단 조금 주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0.19에서 0.16으로 해서 일단 0.03%가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수도권 또 감사 스마일이 있는 죄송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이쪽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간다라고 생각 갖지 않고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시세 대비 좀 싼 매물들은 이분들이 이제 갈 데가 있거나 뭐 세금 때문에 또 이렇게 매도를 갖다 하시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진짜로 올 봄에 제가 봤을 때보다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올 봄에는 약간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5대5로 팽팽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올 하반기부터 특히 내년은 그 누구도 하락을 갖다가 한다라는 사람들보다 상승을 갖다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도래해 있거나 또 월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 내 능력에 맞춰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무주택이나 아니면 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민 내 집 마련은 어려워졌는데 한강 재건축은 연일 신고가라 이런 신문 기사를 갖다가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뭐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아직까지 내가 있는 지역은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단톡방이라든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또 인접해 있는 부동산 대표님이라든지 또 다산이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수색등산이라든지 또 운정신도시라든지 뭐 서울 경희용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이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대출이 안 나오시는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고소득자이신 분들 또 종잣돈이 없으셔가지고 또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제가 봤을 때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싶은데도 스트레스 DSR 때문에 3단계 또 시행도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출을 갖다 또 은행에서 지금 막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 대출을 좀 많이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폭 자체가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잠시 잠깐이고 제가 계속해서 제 딴에 이제 뭐 과거 5년 전 그리고 뭐 2, 3년 전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 규제가 높아질수록 수도권 주택 시장이
유통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규제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더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정부의 후속 공급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신축 아파트의 선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몰리고 있고, 공급이 없으면 시장은 다시 불안할 건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한 3년간은 지금부터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필지에 아파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완공되는 데는 3년이나 걸리는데, 제가 주변에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짓는 거는 이미 사전청약 때 물량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본청약 하는 단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8년 착공되는 평택 시흥 민자고속도로가 원래는 기존 4차로에서 6에서 8차로로 지금 확장됐다는 좀 반가운 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동,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만 지금 보고 있는데, 감다스말이 이야기 드렸던 이제 서쪽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이야기 드렸던 평택 시흥 민자고속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강남, 그 다음에 뭐 강동, 그리고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남쪽과 뭐 동쪽을 갖다가 보았을 때,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근처에 있고, 마곡과 상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들어오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들어올 수 있는 고양시, 특히 GTX A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별로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을 때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는 분이 하늘의 구름 사진을 갖다가 너무 멋지게 찍어 주셨는데, 이거를 또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AI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가지고 오늘 정말 날씨는 무덥지만 하늘하고 구름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무덥지만 이런 예쁜 하트 구름을 갖다 보시면서 오늘 힐링하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작년 5월달에 집값 하락 주장했던 이강수 씨가 집 살 시기 오고 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걸 갖다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지를 갖다 5개밖에 못 올리는데, 이거는 제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문득 감스님들께 여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강수 대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바이 사는 행위라면서 많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유튜브나 책을 읽고 관심단지에 임장을 다니며 큰 노력을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을 사야 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고요.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올 하반기로 늦추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루라도 빨리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작년 5월달에 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 초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내 이 생각과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는 한 50cm 6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정말 힘들고, 결국 행동을 해야지만 결국 내 집 마련도 되는 거고, 자꾸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들을 행동하지 않고 그냥 그럴 것이다, 내년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라고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꼭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는 한 3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덕은 자유로 광역버스 정거장 신설 확정, 이거는 저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스마일 TV 라이브 시간 때도 지금 덕은의 아파트를 매수해도 좋냐라고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진짜로 이제 대장 홍대선이 늦어도 9월, 10월 전에는 아마 착공식을 할 건데, 8월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실착공이 들어가는 아마 9월쯤에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기에 전철에 버스에 덕은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 때문인지 거래도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임시정거장으로 해서 일산행 편도를 먼저 해서 우선 시행을 갖다가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덕은에 살고 계신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감스님들 중에서 덕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덕은에 진짜 이렇게 무더운 8월달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나는 덕은이 지금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다,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향동지구에다가 일단 1, 2, 3, 4단지랑 뭐 향동 중구 S클래스 두산 2부 6개 단지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에 자기의 그 능력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덕은이 힘드신 분들은 향동으로 꼭 내 집 마련을 아마 올 하반기 전에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뉴스스의 627 대책, 무주택 실수요자도 영향이 있다. 일단 수도권 생애 첫 매수자 18.2%가 지금 줄었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62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생각하셨던 무주택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분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번째 집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25%, 그 다음에 경기는 26.9%로 일단 줄었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 충돌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이 6억까지는 대출을 갖다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분명히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6억을 넘어서 이제 이런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해가지고 대출도 적게 나오는 데다가 또 금액도 지금 6억까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에 맞게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더운 7월달 8월달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비수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가 끝나고 이제 8월 말이나 9월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보자라고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렇게 무덥고 날씨가 뜨겁고 삼복더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정부의 대책, 그 다음에 정부의 공급 대책, 그 다음에 정부의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런 움직임 전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보고 있었던 아파트의 그런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그런 플롯백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임장도 가서 보시고, 왜 여기가 이 가격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고 계속 또 올라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들이라든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일단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게 정부에서는 선별적 규제를 갖다가 좀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책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에 대출 막았더니 전세가 뛰었다, 역풍 맞은 부동산 대책,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정부 규제가 지금 상당히 잘 먹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가격은 치솟고, 그런데 일부 지역은 전세 매물이 지금 쌓여 있고 전세가 지금 나가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공존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갭투자 막으려다가 전세가 실종이 되고 있고,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에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지금 이제 밀려나가고 있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로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었지만 공급이 더 빨리 지금 증발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전세나 월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이런 규제를 갖다가 풀지 않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주택대출 규제까지 또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떤 다주택자가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은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으로 가는 시장, 그 다음에 1주택자이신 분들이 갈아타기로 해서 2주택으로 가시는 분,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당장 갈아타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을 전세로 주고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여기를 갖다가 일단 나는 내 몸테크 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고 2년 4년 후를 갖다 생각하고 갭을 끼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급이 더 빨리 이제 시장에서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전세 품귀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이제 전세, 반전세, 월세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전세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에 분명히 이제 전세 소멸이 지금 올해부터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실제 이제 감독님들 중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또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전화 한 통만 하셔가지고, 아니면 호갱노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플롭테크,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더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3월달이나 지금 이제 올 7월달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가격 자체가 소폭 올랐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뭐 거래가 팍팍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관망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매물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면 사람들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남들 움직이기 전에, 남들 관심 갖기 전에 움직이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역세권에 뭐 지축역이든 삼성역이든 원흥역이든 이런 역세권이라든지 988역이든 연신내역이든,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연신내역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도 지금 11억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불광동의 월간 방문자 1위가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인데 여기가 GTX-A가 지금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역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고, 삼성역이 정차되는 뭐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면, 이 연신내역 주변이라든지 연신내역을 갖다 갈 수 있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준신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금의 가격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빨리 지금 움직이려고 전세 만기가 되어 있던 본인들의 전세금을 갖다 주인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전세를 갖다 빼서 지금 매수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향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직주 근접을 하다 보니까, 향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5, 6, 9블럭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던 대표님들이 생각이 이제 직주 근접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일산이라든지 서울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향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매수를 갖다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또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셋집이 지금 일단 만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먼저 이제 내 집을 갖다 먼저 마련하고 2년, 4년 후를 갖다가 입주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대출 막았더니 전세가 뛰었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이야기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아마 올 하반기, 특히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난 이후에 진짜 역풍 맞는 이런 부동산 대책이 아마 조만간 발생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내려가겠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이 627 대책이 지금 집값의 그런 양극화를 더 만들어 버렸고, 오히려 지금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분들의 그런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좀 화도 많이 나고, 또 이제 특히 또 2030 세대 중에 또 신혼부부들 중에서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또 피해를 좀 보고 있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규제책의 일시적인 저는 조정장세만 지금 가져올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물론 8월달, 9월달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보고 움직이시는 것도 분명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무주택이시고 종잣돈이 있으시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계시는 분들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내가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집 한 채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